세계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뭐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 회복이 돼야 될 테인데 그런 국면을 가야 될 텐데 사실 아직은 뭐 코로나가 잡힌 게 아니고 이제 백신을 맞는 단계여가지고요. 올해 세계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나 이제 궁금한 건데요. 지금 팩트로 보면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팩트 체크부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요. 네. 최악은 작년 2분기가 이제 가장 나빴습니다. 네. 코로나가 물론 중국은 작년 초에 이제 지나갔지만 미국은 지난 2월 2분기가 가장 심했고요. 그 이후에 뭐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는 했지만 경기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충격이 컸을 때 경제 봉쇄가 가장 심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아직 봉쇄가 풀렸다, 뭐 조였다,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마스크 쓰기 그리고 백신 보급 좀 속도를 내면서 완연히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팩트가 작년 3, 4, 5월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전시 상황을 방불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효과가 뭐 한두 분기 지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게 소비로도 연결이 되고 또 실업자 구제라든지 뭐 기본소득 지원이라든지 또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난 작년 2분기, 3분기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시차를 두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새로운 또 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작년 뭐 상반기를 고비로 해서 저점으로 해서 지금 회복된다.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세계 경제는 회복 단계 초입 국면. 네. 네. 지역별로 보면 그러면 올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도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럼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나은가요? 우리가 뭐 미국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EU권이 있고 중국이나 뭐 이제 아시아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일 그래도 올해 좋을까요? 중국이 제일 좋고요. 중국이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이 좋고요. 미국은 정책 효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했고 또 혁신 성장 기업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더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전체적인 경기가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미국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 경기를 끌고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로존이 조금 약합니다. 지금 앞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차 팬데믹이 오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백신 보급도 조금 느리고요. 네.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신흥국이 안 좋습니다. 네. 신흥국이 생각보다는 어쨌든 성장 동력이 조금 약한 데다가 우리를 신흥국에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대만 정도 빼고 나머지 우리 소위 이머징이 안 좋군요.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 회복의 궤적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신흥국이 아니고요. 그렇죠. 거의 뭐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확진자 수가 적은 데 비해서 인구 대비 재정 정책은 GDP 대비 3% 이상을 작년에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강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의 어떤 심각성 정도에 비해서는 우리는 뭐 체감적으로는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좀 강한 편이었다. 아니 신흥국이 어렵다는 얘기가 조금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뭐 IMF 때도 그랬고 뭐 리먼 때도 그렇고 사고는 이제 큰 데서 터지는데 사실 피해보고 어려운 쪽은 뭐 양털깎기 얘기 나오고 또 신흥국들이 어렵잖아요. 이머징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불균형 구조가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서 또 격차가 심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세계 경제 부담 요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전 세계의 뭐 좀 전통 산업
설비 집약 산업들의 공급은 조금 과잉이었거든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장을 주도하고 설비 투자를 주도하는 업종은 뭐 좀 AI, 빅데이터, 뭐 차세대 통신, 바이오 이런 쪽에 좀 혁신 성장 업종에서 성장을 전 세계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문제는 신흥국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한국, 대만, 뭐 인도 정도 빼면 네. 중국 빼면 대부분 그런 산업을 안 갖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선진국이 그런 산업을 특히 미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K자형 경기 회복 전 세계가 상당히 그 양극화되고 차별화되고 분절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심해져 왔는데 코로나가 그걸 더 심하게 만들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그 어떤 양극화 차별화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말씀하셨듯이 선진국도 사실은 신흥국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고부가 제품도 팔아야 되는데 모바일 기기부터 시작해서 신흥국이 너무 천천히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이제 스킬 백 효과라고 부담을 느끼는 거죠. 부메랑 효과. 어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균형되게 올라가야 되는데 되게 조금 이렇게 차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진국의 부담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세계 경제 흐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만나 뵙고 있고요. 중국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일하게 사실은 플러스 성장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의심되고 있으나 통제도 많은데 결국 성장하는 중국만 성장해서 올해도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 제 기억으로는 중국 그 상황을 잘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려들도 또 많이 있어요. 뭐 부채 문제라든지 내부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중국 경제 상황을 올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작년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인 국가고 올해도 이제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올해 8%면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물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런 기저가 있어요, 그런가?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8%라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제 5%대 중반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인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인민은행도 자신감을 보인 게 이제 조금 좀 무리하지 않겠다. 오히려 뭐 춘절을 앞두고 좀 오히려 통화를 환수하겠다. 지금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요. 작년 1분기가 중국은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는 서프라이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경제는 가장 빨리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거라고 조금 보이고요. 다른 나라들이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돋보이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기저효과가 작년에 안 좋았던 순서대로 올해 좋습니다. 그게 뭐 간단하고요. 데칼코마니입니다. 이제 뭐 그런 상태고요. 근데 중국이 앞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부채가 많거든요. 근데 부채는 당장 중국 경제의 뭐 성장 동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은 되겠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뭐 예전에 한국의 외환위기라든지 구조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GDP 대비 40%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소위 부채의 모자 바꿔쓰기, 부채 돌려막기가 지방정부 부채가 많으면 중앙정부가 좀 구조조정 해가면서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이제 좀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고 리발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앞서도 경기 양극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조금 그 에너지 기업들 또 저부가 철강 산업들 소재 산업들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좀비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올해 좀 많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주식시장에 예. 어느 정도의 소음거리는 된다라는 거죠. 전혀 소음이 안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 기업들을, 좀비 기업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네. 코로나 위기를 탈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기업별로는 좀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시 중국 투자도 조금 전통 산업보다는 안 올랐다라는 것을 너무 의식해서 중국 주식이나 ETF를 사실 때 너무 에너지, 석탄, 네. 철강, 화학 이런 쪽보다는 많이 올랐어도 조금 좋은 성장주 중에서 혹은 소비재 중에서 네.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쪽에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초점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중국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미국, 중국 돌아서 뭐 우리나라 얘기해야죠. 뭐 대만 안 고치고 일본 안 고치고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하면요. 그러게 우리도 작년에 뭐 거의 성장을 마이너스를 거의 좁힐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도 뭐 2차, 3차 이제 팬데믹 상황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려웠는데 올해 우리 경제 흐름들은 어떨지. 그다음에 또 뭐 성장률은 지금 우리 성장률 한 2에서 3% 정도 보나요? 3%까지 보는 거 같죠. 봅니다. 성장률보다도 이제 어떤 섹터가 주도하느냐. 결국은 또 뭐 반도체, 자동차, 통신 이런 쪽인가요? 주도할 섹터들이.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뭐 주식 투자 관점, 뭐 그럼 또 주식 투자에서 비싸냐 안 비싸냐를 네네. 따져야 되니까 아무튼 순수하게 경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좀 K자형 경기 회복이 네. 불가피하고요. 네, 그래서 K자형의 상단 궤적을 만드는 기업군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탑 10을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뭐 배터리, 네,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바이오, 네. 뭐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성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한쪽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조금 전통 산업들 또 설비 집약적인 산업들 중에서 구조조정이 알게 모르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조선이라든지 네, 해운 네. 이런 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전통 산업 중에서도 화학 철강들은 나름 글로벌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성장을 받쳐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러네요. 비싼 곳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잘 봐서 사자. 네. 그 다음에 성장은 조금 약간 성장성은 약하더라도 좀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부분을 떨어내거나 또 시장 전체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조금 더 편안한 종목들도 선별해서 올라갈 거다. 주식이, 주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 양극화 얘기가 K자 형태의 국가적이나 혹은 뭐 산업이나 기업이나 이게 상당히 화두이고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가져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주도 종목이나 선수들은 바뀔 수 있어도 예. 어느 정도의 산업 섹터 쪽은 이제 조금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고 어떤 산업은 좀 성장이 덜 할 거다라는 부분은 좀 윤곽이 좀 드러났거든요.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의 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 트렌드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가 아니고요.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대기업들이 어디에다 설비 투자를 지금 방점을 찍느냐를 보면 앞으로 성장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만 해도 비메모리 예. 그리고 그러게요. 뭐 5G라든지 이런 쪽 또 모바일 기기라든지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차 뭐 이런 쪽에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좀 좋은 뭐 꾸러미라 그럴까요? ETF라든지 예. 이렇게 조금 선별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을 구체적으로 찍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못 간 거 키 맞추기도 하나의 전략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뭐 잘 나가는 쪽을 잘 나가는 섹터나 주도주군을 가는 게 맞네요. 예.